안녕하세요. 칼라TV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처럼 켈리 남녀로 인사드리게 됐는데 그동안 저 혼자 진행하느라고 참 영상이 음침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켈리녀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인사. 네, 안녕하세요. 우정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혼자 한다고 참 열심히 했는데 잘하셨어요. 네, 그걸 음침하고 충충하다고 하시니까 누가요? 아유 많이들 그렇게 하셨어요. 안 그러셨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이요. 미국에서는 파더스데이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910년쯤이었죠. 1910년이요. 네, 6월 19일에 워싱턴에서 이 파더스데이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시작해서 유래된 날이 파더스데이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6월 19일 날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날은 특별히 준틴스라고 해서 네. 네, 흑인 노예 해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죠. 네. 뭐 다른 데서는 언오피셜이라 그래서 기념은 하지만 뭐 특별히 뭐 공휴일로 지키진 않는데 네, 텍사스만은 이날을 노는 날로 지정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파더스데이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준비해 볼까 하는데요. 네. 특별히 위키피디아에서 10대 기념하는 날짜를 뽑은 리스트가 있습니다. The Most Common Day Celebration이가 뭐 그렇게 네. 해서 뽑은 게 있어요. 1위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뉴이얼즈 이브가 아닐 거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는 뉴이얼즈 이브를 가장 셀레브레이션 많이 하는데 미국은 조금 틀려요. 네, 크리스마스를 가장 많이 기념하고 있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날만큼은 기다리면서 다 서로 축하해주고 또 즐기는 날로 크리스마스를 뽑고 있고요. 두 번째가 2위는 네,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3위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그리고 또 축하해주시는 마더스데이가 3위에 랭크돼 있어요. 4위는요? 아무래도 네, 엄마 날이 상위에 랭킹이 되죠. 4위일지도 모르잖아요. 파더스데이가. 그런 적은 없고요. 4위는 이제 이스터 네. 선데이라 그래서 부활절이고요. 네. 그리고 5위는 5위가 이제 곧 다가오는 독립기념일 인디펜던스 데이. 네. 그리고 이제 6위쯤 가서 아버지의 날이 껴 있습니다. 그 많은 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6위에 랭크돼 있으면 상위권 아닐까요? 저는 사실 이 통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뭔가 음모다. 왜요? 탑10 안에 아버지 날을 낀 거는 네. 아버지를 갖다가 좀 위로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진 통계입니다. 10위권 안에 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데요. 네. 뉴이얼즈 이브나 네. 발렌타인스데이나 네. 할로윈보다 오히려 아버지의 날이 6위권으로 상위에 랭킹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올해 최근 조사입니다. 2020년 5월 1일부터 8일까지 미국의 18세 이상 성인 8,2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니까 가장 따끈따끈한 최신 자료가 아닌가 싶은데요. 75%의 미국인이 파더스데이를 기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건 내셔널 리테일 페더레이션이라고 해서 NRF의 2020년 최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코비드 19으로 많은 분들이 만남 자체를 가족끼리 만남 자체도 자제하는 분위기에서 그렇죠. 네. 이 시기에 나온 조사인데도 이렇게 많은 수치 75%가 이날만큼은 파더스데이 기념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응답자의 58%는 아무래도 직접 대면이 여러 가지로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추얼리 네. 가상으로 아버지한테 인사는 전할 거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선물로요 평균 148불 정도를 지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선물 받으면 아버님들 좋아하실까요? 아버지들한테 제일 많이 전달하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고 네, 맞추시는 분한테 뭐 선물 없나? 준비하세요. 네, 나중에 뭐 짜장면이라도 모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148불이라고 캘리녀가 얘기했습니다만 네. 만약에 그 정도의 지출이 진짜로 현실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네. 미국 전체 인구를 계산을 해봤을 때 아버지 날 매출로는 올해가 역대 최고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선물을 예상하시든지 아버님들이 받으셨을 때 기분 좋게 고맙게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받으시는 분들 못지않게 드리는 자식분들도 아주 기분 좋은 날 그리고 또 네. 행복한 날 감사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미국의 전체 지역을 놓고 봤을 때 네. 가장 선물을 많이 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 줄 아십니까? 남부 쪽이 선물을 많이 한다고 그렇대 합니다. 남부 쪽이래요. 네. 그 가운데서 또 가장 선물을 안 하는 쪽 있잖아요. 중서부 지역은 또 잘 안 한대요. 네, 미드웨스트 쪽이 제일 네. 선물이 낮답니다. 그럼 왜 네. 그럴까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북서부 지역이라든가 이쪽 서부 웨스트 네. 코스트가 아무래도 사람들도 많고
거기가 대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했는데 의외로 네. 가장 많이 선물을 하는 지역, 그다음에 많이 선물 비용도 높은 지역이 남부 쪽이랍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통계 자료에서 보면요. 선물을 가장 많이 지출하는 선물 비용으로 많이 지출하는 연령대를 나눠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어느 충격적인데. 연령대가 가장 선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18살에서 24살, 25살에서 34살, 네. 그다음에 35살에서 44살 이런 식으로 나이를 끊어갔어요. 네. 10년 차로.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선물을 준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많이 선물을 준비하는 건 네. 나이가 어릴수록 가장 많이 선물을 준비한답니다. 그건 좀 놀라운 결과인 것 그러니까 우리 같아요. 생각에는 네. 우리가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나이가 되고 그리고 또 생활에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자리를 잡았을 때 선물의 규모도 좀 더 커지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그래서 생각이 드는데 45살 이상이 훨씬 더 아버지한테 더 근사한 비싼 선물을 하지 않을까, 더 많이 지키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해보는데 네. 실제로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선물을 주는 비율이 훨씬 높고요. 네. 선물 비용은 물론 어느 정도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는 35에서 44살 사이, 그때가 선물이 제일 많대요. 그런데 그거 퍼센테이지를 따지게 되면 뭐 그렇게 많이 쓰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일단 45살이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아버지한테 주는 선물 비용이 훅 떨어진다는 통계입니다. 그 마음이 작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챙겨야 되는 가족 숫자들이 많아지잖아요. 가족분들도 생기고 또 자녀분들도 학업에 열중하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나눠져서 그런 게 아닐까. 제가 그냥 짐작하기로는 그 연배에 계신 분들, 소위 45살 이상의 남성분들의 경우에 네.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비율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해보는 거고요. 네.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살아 계시는데도 오히려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이 어린 친구들보다 더 희석되어 간다. 그거는 좀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아요. 비용과 마음이 같이 정비례한다고 생각하지는 정비례합니다. 않습니다. 정비례해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사 결과에는 25세, 25살부터 34살까지가 가장 많은 비용을 아버지의 날 선물 비용으로 지출한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년 전 자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자료를 보면 미국에는 약 1억 5,200만 명의 남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46%가 그러니까 7천만 명 정도가 아버지라 그러네요. 네. 싱글데디가 많은데요. 5%가 사별한 경우고요. 그렇죠. 네. 19%가 별거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45%는 이혼한 경우고 31%가 결혼조차 안 한 싱글데디라고 합니다. 이 미국은 10년마다 한 번씩 센서스라는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저희가 준비하는 게 10년 전 자료인데 네. 올해 지금 현재 인구 센서스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내년쯤이면 더 최근 조사가 업데이트가 나오겠죠.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아마 10년 만에 어떤 변화가 있을런지는 이번에 센서스 결과를 보면은 네.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화에 대한 재미난 통계도 있죠. 수신자가 돈을 부담하는 것을 콜레콜이라 그러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그 콜레콜이 가장 바쁜 날이 아버지 날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핸드폰 있는데 무슨 콜레콜을 쓰나 그러실 분도 있으시는데 네. 실제로 가장 많이 콜레콜이 걸리는 날이 아버지 날이라 그러네요. 왜 그럴까요? 전화는 보통- 하겠지만 돈은 아버지가 내라는 얘긴데 뭐 아버지 입장에서는 돈은 내가 내더라도 그렇게 자녀한테 전화라도 오는 게 다행이다 그러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네. 네, 이날만큼은 어김없이 멀리 계시더라도 혹시 타국에 계시더라도 외국에 계시더라도 아버지 날에 맞춰서 전화한다는 그 자녀의 마음만 네. 높이 평가해 주시면 심지어 콜레콜이라고 할지라도 네, 그리고 그런 또 한 분들 가지 있습니다. 남자분들 반성하셔야 될 게 여자분들이 아버지의 네. 날에 쓰는 씀씀이가 남자분들에 비해서 50%나 더 높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들들 키워놔봐야 기만한다는 얘기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남자분들보다 50%나 더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께서 선물과 마음이 정비례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텐데 정비례합니다. 네. 평소에 아드님들 훨씬 더 잘하지 않을까요? 평소에 꾸준히 잘하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내가 특별하게 생색내지 않아도 표시하지 않아도 아드님들은 충분히 잘하시는 것 같고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좀 훈훈하게 마무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네.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아버지의 날을 맞아서 미국의 이런저런 통계를 여러분과 캘리니와 함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오히려 나이가 어릴수록 더 아버지 나를 챙긴다는 거였는데 올해는 이미 아버지이신 분들이 그 아버지를 챙기는 해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버지 역할 하시기 참 힘드실 텐데 그 힘듦을 이미 감내하셨던 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따뜻한 파더스데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 아버님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켈리 남녀 켈리녀와 함께 모처럼 함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